수목해충학 향문사 6페이지 179페이지 6-5 생물적 방제. 수목에 해를 끼치는 해충도 생태계를 구성하는 일부분이므로 밀도가 자연적으로 조절되지만 환경 조건의 변화, 천적의 감소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자연계의 평형이 깨지면 밀도가 증가하면서 피해를 일으킨다. 생물적 방제는 증가된 해충의 밀도를 감소시키기 위해 곤충병원성 미생물이나 포식성 천적, 기생성 천적과 같은 생물적 요인을 이용함으로써 자연계의 평형을 유지시키는 방제법이다. 생물적 방제는 화학적 방제와 비교하여 인간을 비롯한 야생동물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방제 효과가 영구적으로 나타난다. 또한 잔류독성이 없고 기주 특이성이 커서 대상 해충만 선별적으로 방지할 수 있으며 해충에 대한 저항성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방제 효과의 발현이 늦게 나타나며 살충력이 다소 떨어질 수 있으므로 해충의 발생 초기에 실시하는 예방적 방제에 적합한 방법이다. 천적을 이용한 생물적 방제의 최초 사례로 1888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감귤 재배지역에서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킨 이세리아 깍지벌레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세리아 깍지벌레가 우리나라에 최초로 들어온 외래 해충인 것 같아요. 다시 확인해 주시고, 1988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감귤 재배지역에서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킨 이세리아 깍지벌레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 해충의 원산지인 호주에서 베달리아 무당벌레를 도입, 방사하여 방제에 성공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30년대에 제주도의 감귤에 발생한 이세리아 깍지벌레를 방지하기 위하여 베달리아 무당벌레를 도입하여 방사한 것이 최초의 사례이다. 이후 응애류, 진딧물류, 온실가루이 등의 천적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생물적 방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수목에는 솔라방에 대한 송충알벌, 밤나무 혹벌에 대한 존벌류 등의 기생성 천적, 미국 흰불나방에 대한 납작 선두리 먼지벌레와 같은 포식성 천적, 곤충 병원성 미생물 등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방제 현장에 적용되지는 못하였다. 생물적 방제는 살아있는 생명체들 사이에 자연적인 조절 현상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자연 생태계 내에서 많은 종류의 동물들이 곤충을 먹이로 하고 있으므로 이들 동물을 천적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생물적 방제에 실질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방제자가 천적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하는데 살아있는 생물을 다루고 조절하는 일이므로 어려움이 매우 많다. 이를 위해서는 천적의 생태적, 생리적 특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산림과 같은 복잡한 생태계에서는 천적의 이용에 많은 변수가 있으므로 실제로 천적을 이용한 방제는 생태계가 비교적 단순한 과수원이나 온실 내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생활권 수목은 대부분 도심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 건축물과 도로 등에 의해 수목 생육지가 단절된 생태계를 이루는 경우도 많으며 특히 농작물에 비해 해충 피해에 대한 민감성이 낮으므로 생물적 방제에 적용해 유리한 환경으로 볼 수 있어 향후 발전이 기대된다. 이거는 별 발전이 없을 것 같은데.
생물적 방제를 위해 천적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해충에 대한 유용한 천적 자원을 선발하는 일이 중요하다. 천적 자원의 선발에는 외국에서 천적을 도입하는 방법과 토착 천적의 세력을 강화하는 방법이 있다. 최근 국제 교역량이 증가하면서 주홍 날개 꽃매미, 미국 선녀벌레, 갈색 날개 매미충과 같은 외래 해충 유입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외래 해충은 밀도의 균형을 유지해 줄 수 있는 천적이 국내에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원산지에서 천적을 도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수입해갖고 올 때 해충만 데리고 오지 말고 천적도 같이 데리고 오면 되는데 왜 같이 안 데리고 오고 그래? 6-5-1 천적 1. 기생성 천적. 기생성 천적은 해충의 몸에 산란하고 성장하여 결국 기주인 해충을 죽이는 곤충으로 해충의 밀도 조절에 이용할 수 있다. 기생성 천적에는 기생벌류는 맵시벌상과 먹좀벌상과 좀벌레상과 등 기생벌류와 기생파리류, 18이 기생파리과 등이 있으며 내부 기생성과 외부 기생성으로 나눌 수 있다. 내부 기생성 천적은 대부분 긴 산란관으로 기주 체내에 알을 낳고 부화한 유충이 기주 체내에서 기생하며 먹좀벌류와 잔디벌류가 여기에 해당한다. 외부 기생성 천적은 기주의 체외에서 영양을 섭취하여 기생하는 곤충으로 소나무 제선충의 매개충인 솔수염 하늘소의 천적인 개미침벌이나 가시고치벌레 등이 있다. 그림 6-5 소나무 제선충병 매개충인 솔수염 하늘소의 기생성 천적. A는 이쪽 왼쪽 그림은 솔수염 하늘소 전용의 산란 중인 개미침벌.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은 솔수염 하늘소 유충에 외부 기생한 가시고치벌. 산림 해충의 대표적인 천적 적용의 사례는 솔잎 혹파리의 방제에 이용된 기생벌이다. 혹파리 등뿔 먹점벌, 혹파리 반뿔 먹점벌, 솔잎 혹파리 먹점벌, 혹파리살이 먹점벌 등 4종의 기생벌이 솔잎 혹파리 유충에서 발견되었다. 솔잎 혹파리 먹점벌은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 골고루 분포하고, 혹파리살이 먹점벌은 남해안과 서해안 지역에 분포하고 있으나 솔잎 혹파리 등뿔 먹점벌은 서남부 해안 지역에, 혹파리 반뿔 먹점벌은 경남 진해와 전남 목포 지역에 한정적으로 분포하고 있어 분포 지역이 비교적 넓은 솔잎 혹파리 먹점벌과 혹파리살이 먹점벌을 솔잎 혹파리의 생물적 방제에 이용하고 있다. 천적 기생률이 높은 임지에서 기생성 천적에 감염된 유충을 채집하여 실내에서 기생성 천적을 우화시킨 후 기생률이 낮은 임지에 헥타르당 약 2만 마리를 방사하는 방법을 1980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2. 포식성 천적. 포식성 천적은 해충을 먹이로 하는 생물종을 말하며 종류도 매우 다양하다. 포식성 천적은 무당벌레, 사마귀, 풀잠자리, 말벌류와 같이 씹는 형 입틀을 가지고 해충을 씹어먹는 곤충류와 꽃등의 유충,
풀잠자리 유충, 침노린재, 액꽃노린재와 같이 빠는형 잎털을 가지고 대상 해충의 구기를 찔러 넣어 체액을 빨아먹는 곤충류가 있다. 또한 포식성 천적에는 곤충류뿐만 아니라 포식성 응애류, 거미류와 같은 거미강에 속하는 절지동물과 조류, 양서류, 파충류, 포유류 등 다양한 생물종이 있다. 솔잎폭파리는 기생성 천적인 먹존벌류가 천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박새, 진박새 등과 같은 포식성 조류도 3과 9종이 보고되고 있다. 포식성 조류도 3과 9종이 보고되고 있으며 잣나무 별 납작잎벌 천적으로 토중 유충을 포식하는 두더지가 알려져 있다. 그림 6-6 포식성 천적. 왼쪽 그림은 응애류를 포식하는 액꽃 노린재류, 찔러서 빠는, 오른쪽은 나방류 유충을 사냥하는 감탕벌. 표 6-6 솔잎폭파리를 포식하는 조류의 포식 유충수, 단위는 마리이고, 박새, 숙새, 노랑텄, 맷새, 찐박새, 새박새, 곤줄박이, 꽃가참새, 오목눈이, 상모솔새 이렇게 있는데 뭐 이런 숫자까지 다 외울 수는 없는 거고 그냥 이런 새들이 있다라는 정도로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뭐라 그랬지? 3과 9종이 보고되고 있다 그랬지. 천적 3. 천적 유지식물. 천적은 대상 해충을 먹이자원으로 이용하며 밀도를 유지하는데 방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해충의 밀도가 낮아지면 먹이자원이 부족해지면서 천적의 밀도도 감소하여 천적의 방사 효과가 일회성에 그친다. 그러므로 천적의 밀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심는 천적 유지식물을 이용하면 천적 방사 효과가 지속될 수 있다. 천적 유지식물은 1987년 러시아의 마르크 케비치가 오이에 발생하는 진딧물의 천적인 진딧벌이 정착할 수 있도록 미래 기장 테두리 진딧물을 접종하여 이용한 것이 처음이다. 기장 테두리 진딧물은 벽과 식물만 가해하여 오이에 피해가 없으나 진딧벌의 밀도 유지를 위한 기주로는 이용이 가능하다. 가로수 식재의 경우 최근 하부에 다양한 초하류를 식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므로 이를 천적 유지식물로 이용하면 천적의 밀도를 유지하거나 천적을 불러오는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다. 6-5-2 곤충 병원성 미생물. 곤충 병원성 미생물은 해충에 병을 일으켜서 해충을 폐사시키는 미생물로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원생동물, 선충 등이 이용되고 있다. 곤충 병원성 미생물에 대한 본격적인 기록은 1834년 이탈리아의 아고티노 바시가 누에에서 구돈병의 원인인 곰팡이를 발견하면서 시작되었고 나중에 그를 기념하여 곰팡이의 학명을 베우버리아 바시아나로 곰팡이의 학명을 베우베리아
바시아나로 명명하였다. 곤충 병원성 미생물은 주로 유용 곤충에서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점차적으로 병원성을 이용한 해충의 방제에 적용되었으며 곰팡이뿐만 아니라 세균과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농작물에서 친환경 먹거리 생산을 위해 다양한 연구가 현장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화학적 방제법이나 천적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해충의 종합적인 관리 측면에서 유용한 전략의 하나이다. 곤충병원성 미생물 중에 1. 바이러스. 곤충에 대한 병원성을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는 여러 종류가 있으나 해충 방제에 주로 이용되는 핵다각체형 바이러스와 과립병 바이러스는 기주의 세포핵 안에서 복제하는 베큘로 바이러스과에 속한다. 핵다각형 바이러스는 대부분 나비목 유충을 기주로 하나 일부 입벌류나 파리목에서도 감염을 일으킨다. 주로 경구 감염을 통해 중장, 뇌의 소화액에 용해되고 기주세포에 침입하여 지방조직, 기관 피막조직, 근육, 진피, 혈구신경 등의 감수성 조직 내에 증식한다. 감염된 유충은 3에서 12일 정도에 죽으며 미라 형태로 축 늘어져 식물체에 거꾸로 매달려 있다. 과립병 바이러스는 주로 나비목 유충을 기주로 하여 경구 또는 경란 감염을 통해 침입하며 지방조직, 장관피막 등에서 증식한다. 환경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감염 후 4에서 25일 정도에서 해충이 폐사한다. 병이 진전되면 유충의 색이 연해지는 경향이 있다. 곤충병원성 바이러스의 활력은 저온에서 비교적 장기간 유지되나 자외선에 의해 활성이 현저히 낮아진다. 온도에 따른 핵다각체병 바이러스의 담배거세미 나방 병원성 검정에서도 20에서 28도씨 범위에서는 온도가 높아질수록 병원성이 활성화되나 32도에서는 병원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되어 바이러스가 주변 환경에 따라 활성이 매우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바이러스의 경우 바이러스의 종류, 계통, 접종량 등에 따라서도 기주곤충의 감수성에 많은 차이가 발생한다. 곤충병원성 바이러스는 곰팡이나 세균처럼 인공배지에서 증식이 어려우므로 반드시 기주곤충이나 곤충배양세포에서만 증식이 가능하고 온도 등의 환경 요인에 의해 병원성이 변화하여 해충치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방제 현장에서 적용이 매우 어렵다. 그러나 곤충병원성 바이러스는 다른 곤충 병원성 세균이나 곰팡이와 비교하여 기주 범위가 좁아 천적에 대한 영향이 적으므로 복합적인 방제에 유리하며 인간에 대한 감염 위험이나 독성, 알레르기 반응 등에 대한 안정성이 인정되었다. 그 외에 곤충병원성 바이러스로 기주세포의 세포질에서 복제되는 세포질 다각체병 바이러스와 곤충 폭스 바이러스 등이 있다. 3. 세균. 해충에 대한 병원성을 가진 세균류는 많으나 해충 방제에 상용화된 세균은 내생포자를 형성하는 포자 형성 세균류이다.
포자 형성 세균류는 생육에 적합하지 않은 환경이 되면 내생 포자를 형성하므로 세균의 생산, 저장, 사용 시 발생하는 환경 변화에 저항성이 강하며 다른 살충제와 혼용이 가능하고 속효적이며 선택성이 있다. 곤충 병원성 세균은 곤충의 체내에서 증식하여 폐혈증을 일으키거나 독소를 생산하여 병원성을 나타낸다. 포자 형성 세균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곤충 병원성 세균으로 청국장을 발효하는 바실리우스 SSP가 있다. 바실리우스 두린기네시스의 아종인 BT 수서프 쿠러스타키와 BT 서브 SP 아지자 Y 이종이 우리나라에 BT제로 알려져 나비목 유충의 방제용으로 상용화되어 있으나 소화 중독에 의해서만 효과가 있으며 살포 후 수일이 지나야 해충의 활력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딱정벌레목 유충의 살충 효과가 높아 풍뎅이 유충의 방제가 이용되었던 바실리우스 포필리에는 인공배지에서 정식이 잘 되지 않고 대량 생산이 어려워 현장 적용이 힘든 편이다. 3. 곰팡이. 해충의 병을 일으켜서 방제에 이용할 수 있는 곰팡이는 종류가 대단히 많으며 기주와의 접촉에 의한 경피 감염을 일으키지만 일부 곰팡이가 독성 물질을 만들어 살충 효과가 나타나기도 한다. 대표적인 곤충병원성 곰팡이는 해충의 전 생육 단계에 걸쳐 침입하며 감염된 해충이 흰색의 가루와 같이 분생 포자에 덮여 굳어서 죽는 백강균과 초기에는 해충의 몸 전체에 흰색을 띠는 포자와 균사로 뒤덮인 후 점차 초록색을 띠며 굳는 녹강균이 있다. 백강균과 녹강균이 있다. 곤충병원성 세균은 경구감염을 통해 체내에 들어가므로 주로 씹는 형 입틀을 가진 나비목 해충의 유충기에 적용되나 곤충병원성 곰팡이는 포자가 해충의 체벽을 뚫고 체내로 침입하여 감염을 일으키므로 흡접성 해충의 방제에도 적용이 가능하며 유충 시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육 단계에 적용할 수 있다. 또한 곤충병원성 곰팡이는 기주에 대한 선택성이 크지 않으며 인공배지에서 정식도 용이하다. 그러나 곤충병원성 곰팡이의 경우 분생 포자의 발화를 위해서는 90% 이상의 높은 습도가 요구되므로 습도 조절이 용이한 농업용 재배시설에서 주로 적용하고 있으며 수목 해충 방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생태적, 생리적 특성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좀 더 필요하다. 4. 선충. 곤충 병원성 선충은 곤충에 기생하여 해충을 죽이는데 불임을 유발하거나 생식력을 감소시키는 작용을 한다. 곤충 병원성 선충은 뛰어난 살충력, 대량 정식과 보관 가능, 기존 농약, 살포용 기구 사용 가능, 화학 농약이나 곤충 병원성 세균과 혼용 가능, 인축에 대한 안정성 등 다양한 이점을 가지고 있어 많은 관심을 받으며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수목 해충에 대한 곤충 병원성
선충의 연구는 밤종실 해충인 밤바구미, 복숭아 명나방, 사철나무 해충인 노랑털 안락나방에 대한 신뢰 검정 실험에서 살충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연 상태의 곤충 병원성 선충은 토양 속에서 서식하므로 햇빛이나 자외선에 매우 약하고 습도가 낮아지면 쉽게 죽는 등 환경에 민감하므로 실제 방제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를 통한 적용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그림 6-7의 곤충병원성 곰팡이에 감염된 광능 긴 나무좀, 왼쪽에는 백광균은 하얗게 변하는 거고, 녹광균은 이제 그 초록색을 띠면서 굳어지는 게 녹광균이다. 다음 6-6 화학적 방제는 좀 쉬었다가